안녕하세요. 파노라마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남편이 글을 올려보랍니다. 친정올케 장례식에 가야 하는지 입니다. 함께 보시죠. 제목 그대로 남편이 이곳에 한번 올려보랍니다. 정말로 자기 생각이 그렇게 잘못된 건지. 제목처럼 그대로 친정올케 언니 장례식에 관한 겁니다. 습관처럼 여자들끼리란을 읽고 거기에 올리려 했더니 그곳은 여자들만 있는 곳이라 공정하지가 않다네요. 그래서 남편 아내란에 올립니다. 남편 이남 이녀 중 장남, 장손 42살, 저 이남 오녀 중 막내 40살. 지금 현재 혼자 되신 시어머니와 아이 둘, 남편, 저 이렇게 살고 있고요. 결혼 생활 12년째입니다. 처음 결혼했을 땐 시아버지 병원에 입원해 계신 상태여서 어머님이 간병인 겸 지방병원에서 살고 계셨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집에 오셔서 반찬해주고 가고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 집에는 남편과 동생들만 살고 있었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미친 짓이었는데도 그땐 정말 남편 딱 하나 보고서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친정 반대, 다 물리치고 친구들 반대. 온통 주위 사람들 찬성하는 사람 하나 없었지만 전 제 선택을 믿고 남편과 시동생들만 살고 있는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 말을 쓰는 이유는 이번 일로 큰 실망하면서 제가 하소연하듯이 말했더니 나 고생 많았다, 힘들었다, 이렇게도 몰라주느냐 했더니 아직 우리나라 며느리는 다 그 정도 하고 산답니다. 안 그러고 사는 사람들 몇이나 되는지 네가 겪은 그대로 다 써보랍니다. 그래서 좀 구구절절하게 잠시 올립니다. 결혼해서 2년 후에 시동생 장가가고 저 큰아들 낳고 다시 2년 후에 큰 시누이 시집가고 저 둘째 낳고 그리고 바로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니 들어오시고 작년에 막내 시누이 시집가고 돌아보면 정말 한숨 쉴 틈도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 중간 가게도 3년 했었고요. 제가 도저히 아이 둘에 집안 살림까지 정말 감당이 안 돼서 그만두었고요. 시댁 식구들의 살림 도움이란 건 정말 딱 그들이 노닥거릴 만큼의 도움만 주더군요. 그 중간에 집도 새로 지었고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도 내 할 일이다, 내가 선택했으니 최선을 다해서 살자, 이런 마음으로 힘든 고비 넘기고 그래도 여기서 보는 최전선 막장시대까지는 아니었으니 저도 정붙이고 살고. 제 친정이 강원도 속초입니다. 이곳은 인천이고요. 거리도 멀고 결혼하고 몇 년 동안에 아이들 태어나고 다 큰 신우들 있다지만 살림은 젬병이라 살림 때문에라도 친정은 1년에 딱 한 번, 그것도 1박으로 갔다 왔고요. 남들은 일부러 가는 피서지인데 한 번을 못 갔네요. 여름 피서로는. 명절이라 해도 친정 가볼 생각은 꿈에도 못했고요. 지방병원에 입원해 계시던 아버님이 명절 때는 며칠씩 다니러 오셨기 때문에 더했죠. 남편은 전형적인 책임감 만땅인 장남입니다. 부모님이랑 떨어져 지내는 동생들이 무슨 어린아이들도 아닌 다 크다 못해 어른인데도 불쌍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한테도 잘해라 해서 저 잘했습니다. 남편은 기분 틀어지면 네가 뭘 잘했냐 하지만 정작 당사자들인 시동생들은 언니가, 형수님이 잘하긴 잘하셨다고 합니다. 그동안 자잘한 일들이야 부부 사이에 일어날 만한 일들 저희도 있었고요. 그닥 큰 일들이 아니라 생각했으니 말다툼하고 넘어가고 보통의 부부들처럼 그렇게 살아왔더랬죠. 이젠 모두 가정 꾸려 살고 있고 어머님이 계시지만 그래도 단촐해진 게 이제 1년입니다. 6월 초에 제가 말 꺼내봤습니다. 친정올케 언니 암투병 하는 동안 멀다는 핑계로 문병 딱 한 번 갔다 왔다.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오래 넘기기는 힘들다 하더라. 그러니 이번 여름 휴가 때 올케 언니 문병도 갈 겸 친정도 들리고 속초에 살고 있는 오빠들과 언니를 제외한 나머진 다 서울에 사는데 이번에 겸사겸사 맞춰볼 테니 우리 12년 만에 처음으로 다 한번 만나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큰 올케 언니랑 보내고 우리도 처음으로 한번 이렇게 지내보자 했지요. 전 남편이 그러라 할 줄 알았습니다. 그동안 단 한 번을 그런 적이 없으니까요.
아버님 살아계실 명절엔 아버님이 오셨었고, 여름 휴가엔 아버님이 못 오시니까 우리가 병원으로 찾아뵙고 거기 가까운 곳 여관에 머물면서 2박 3일을 보내곤 왔고요. 남편 그러더군요. 막내가 작년에 시집을 갔다. 어쩜 기다렸다는 듯이 올해 속초를 가려 하느냐. 그리고 휴가가 겹친답니다. 지금 막내 시누이 임신 중이라 자기 남편 휴가 때 친정에서 몸보신도 할 겸 엄마한테 맛있는 거 해달래서 먹는다고 온다고 하는데 우리가 없음 되겠냐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엔 큰 올케 언니가 있지 않느냐. 정말 올해가 마지막일 것 같다. 저희 큰 올케 언니 참 착하고 좋은 분이셨는데 이렇게 그냥 보내게 되면 나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다. 이렇게 사정을 했는데도 안 된답니다. 그래서 그럼 내가 혼자라도 다녀오겠다. 놀고 오진 못해도 가서 얼굴이라도 보고 오겠다 했더니 그럼 이 더운 날에 배부른 시누이가 오는데 늙으신 어머니가 땀 흘려가며 음식해야겠냐 합니다. 이틀 다녀와서 나머지 3일을 내가 하겠다고 하는데도 안 된다 하고. 저 남편이 시어머니가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살아왔으니까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싸움으로만 가고. 남편이 그럼 휴가 끝나고 시누이 돌아가면 그때 다녀오랍니다. 어머니도 그게 좋겠다 합니다. 그래 그러자. 이번에도 내가 물러서면 또 모두가 좋아지니 그러자 했습니다. 그랬는데 7월 10일 토요일 아침 5시쯤에 연락이 왔더군요. 언니 갔다고. 돌아가셨다고. 남편 깨웠죠. 이러저러 하다고. 다행히 주말이니 날이 밝으면 막힐 테니 지금 출발하는 게 어떻냐 했죠. 남편 못 일어나겠답니다. 4시간 자고 어찌 일어나냐고. 그래서 당신은 자라. 내가 운전하겠다 했죠. 아버님 병원 다닐 땐 잘만 운전시키더니 어찌 믿고 나한테 시키냐고 합니다. 그래 더 자라 하고 아이들을 어머니한테 맡기고 가야 해서 부랴부랴 간식거리 만들고 아침 준비하고 냉장고 뒤져서 반찬들 만들고 8시가 되더군요. 이제 가자 하고 깨웠죠. 오만상 다 찌푸리면서 한마디 하네요. 직계가족도 아닌데 꼭 이 먼 곳에서 가야 하냐고. 제가 잘못 들은 줄 알고 뭐라 했냐 다시 물으니 친언니 친오빠도 아니고 올케인데 꼭 이 먼 길을 가야 하냐고. 당신 형제가 많아서 형부도 많은데 그럼 앞으로 형부들 돌아가실 때도 다 갈 거냐고. 빠짐없이. 순간 바보처럼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아, 원래 올케나 형부 장례식엔 안 가도 되는 건가? 라는 생각. 우습죠? 현관문 나오는데 어머니 그러시네요. 어쩌면 쉬는 주말에 돌아가시냐고. 당신도 지방 산행이 있어서 오후에 나가야 하는데 오늘은 등산도 못 가겠다고. 참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제가 자업자득이구나 싶은 게 내가 저 사람들한테는 딱 저만큼의 의미로 살아왔구나. 여태까지 종종거리고 죽어라 챙겨가며 살았는데. 남편 친구 장모님 돌아가셨다고 해남에도 다녀오고 동묘 모친상이라고 영덕에도 다녀오고. 이 사람에게 아내의 올케는 너무나도 먼 거리의 사람인가 싶고, 아니 내가 그렇게 미련하게 맞추고 살았으니 저런 말도 스스럼없이 내뱉은 게 아닌가 싶고. 어찌어찌해서 장례식장에 왔고 남편 저녁 때 되니까 올라가야 하지 않겠냐고. 지금 올라가야지 새벽에 도착하면 일요일 쉬고 월요일 출근할 수 있답니다. 그동안 먼 지방 상갓집 갔다가 바로 출근했던 적도 몇 번 있었던 사람이 저리 말을 하니. 상갓집에서 인상 붉히기 싫어서 당신 먼저 올라가라. 난 장지까지 갔다 갈 거니 나중에 올라가겠다 했네요. 손을 잡아 끌고 밖으로 나가대요. 그러면서 지금 그 소리 또 해보라고. 그래서 난 장지까지 갔다 올 거라고. 미쳤냐 합니다. 어디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사람이 시어머니한테 아들 둘까지 맡겨놓고 와서 그런 말을 하냐고 합니다.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가대요. 늙어 꼬부랑 시어미도 아니고 정정하다 못해 여행이다 등산이다 펄펄 나르시는 분이고 남편까지 같이 있어달라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남편, 평상시처럼 완고한 표정으로 빨리 짐 가지고 나오라고. 저 못 간다 했습니다. 이 일로 어머니가 화내시고 당신이 나에게 뭐라고 한다는들 난 상관없다. 상관 안 한다. 올케 언니가 막내라고 날 얼마나 예뻐해주고 학교도 보내주고 우리 엄마한테도 더없이 잘했던 분이라고. 그런 사람을 딱 한 번 문병 오고 겨우 20만 원 찔러주고 내가 서러워서 이대로 못 간다 했죠. 내 표정이 나중에 표현으로는 무서웠더랍니다. 그렇게 올라가고 전 장례 다 끝나고 올라오고 전 이걸로 다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까 전화가 와서 한다는 말이 이번 휴가 때 온다고 하던 막내 시누이가 못 온다 합니다. 왜 그러냐 하니 그쪽 시어머니가 상갓집 다녀온 사람이 있어서 아이 가진 사람이 가면 안 된다 했답니다. 그래서 시누이가 시어머니한테 이러저러해서 못 가게 하니 아무래도 이번 휴가 때 못 가겠다 했고,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옆방에 있는 나를 두고 남편에게 전화해서 이러저러해서 못 온다고, 뭐 하러 굳이 거기 가서 배부른 딸 쉬러 온다는데 못 오게 하냐고 하시더군요. 남편 전화 와서 말하길, 거 봐라, 굳이 올케 장례식장까지 갈 필요는 없었다. 나중에 다녀와도 되지 않았냐. 그렇게 갔다 오니 일이 이렇게 돼서 여러 사람이 신경을 쓰게 됐다네요. 아무 소리 않고 듣고 있었더니 너도 할 말 있으면 해봐라. 내 말이 맞지 않느냐 하더군요. 제가 조용히 한마디 했습니다. 너 같은 새끼를 믿고 내가 여태 살아왔구나. 네 어미, 네 동생, 내가 죽으면 장례식장에도 와볼 촌수도 안 되는데 내가 10년을 넘게 챙겼구나. 가르쳐줘서 고맙다. 하고 끊었습니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저리 말했습니다. 새끼라고. 남편 불이 나게 들어와서는 내 눈치 살피는 척 하더니 시험이랑 같이 나서서 자기 말이 옳다 합니다. 아무 말도 아무 표정도 없이 무심하게 쳐다보고만 있었더니 내 생각을 고쳐주고 싶답니다. 내가 지금 너무 흥분해서 사리분별을 못하고 있다 합니다. 그리고선 여기에 올려보랍니다. 여자들의 편협적인 생각만 있는 곳에 올리지 말고 남자들도 댓글을 달 수 있는 이곳에 올려보랍니다. 그래서 올립니다. 이 글 쓰고 있는 동안에도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읽고 있네요. 이어서 댓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글이 길어 읽을까 말까 하다가 읽었는데 읽는 내내 분노가 치솟네요. 처음 분노는 저런 쓰레기 같은 남자가 아직 세상에 존재한다는데 분노가 생기고, 두 번째 분노는 저런 집에서 식모 노릇하면서 젊은 시절 다 보낸 여자분을 향한 분노고요. 님 남편이나 시누니 시모니 뭐니 다 님을 그저 식모로밖에 안 본 것 같네요. 님이 님 남편에게 한 말이 딱 맞아요.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답니까? 지네 식구만 중요하고 옳고 정말 욕만 나오네. 뭐 저런 강아지만도 못한 새끼가 다 있어. 님은 뭐 때문에 저런 걸 신랑이라고 남편이라 믿고 의지하면서 사셨어요? 세상에 얼마나 따뜻하고 좋은 남자들이 널렸는데요. 지금도 안 늦었어요. 당장 이혼하시고 좋은 남자 만나서 새로 시작하세요. 그리고 지금 님 남편분 리플 읽고 있다고 해서 한마디 하겠는데, 인생 그따위로 살지 마라. 분리수거도 안 될 쓰레기 새끼야. 네 여동생 임신해서 배불러 니네 집에 쳐오는 건 당연하고 네 아내가 당연히 챙겨야 하고, 네 아내가 그리 고맙게 생각하는 위중한 사람은 뒤지던 말던지냐? 촌수가 어떻게 되든 네 아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한 번을 안 가보냐 쓰레기 새끼. 개도 안 물어갈 새끼. 그러지 말고 네 아내 놔줘라. 좋은 남자 만나 지금부터라도 대우받으면서 살게. 네 아내 그렇게 니네가 함부로 해도 될 사람들 아니다. 나쁜 사람들, 정말 나쁜 사람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후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꼭 확인해주세요.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파노라마였습니다.